안녕하세요, 레이켓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얼굴을 비추는데 오늘은 테크튜브입니다. 지금 제가 제조사에서 잠깐 대여를 한 제품인데 LG V50 신큐를 가져왔습니다. 4월 19일 출시 예정인데 지금 제조사에서 대여를 했습니다. 컬러는 이 블랙 컬러 하나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V50 신큐와 함께 사용하는 듀얼 스크린도 지금 같이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통신사에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5G 통신을 사용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제가 이 외형과 듀얼 스크린에 사용해본 첫 느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한번 보시죠. LG V50 신큐는 듀얼 스크린이라는 독특한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왔죠. 지금 옆에 고양이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같이 동거하는 고양이인데 항상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자, 지금 액세서리를 떼고 본체만 볼 건데, 이게 지금 LG V50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컬러로만 나옵니다. 지금 G8 신큐하고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듀얼 스크린을 장착하는 액세서리와 붙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붙이면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외형은 사실 이전과 크게 바뀐 게 없고 오히려 G8 신큐를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G8 신큐가 옆에 있는데 G8 신큐를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둘 다 유광이죠. 검은색의 유광의 크기가 LG V50이 조금 더 큽니다. 6.4인치고 6.1인치고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르고 측면의 버튼도 동일합니다. LG G8 신큐 같은 경우는 전면에 모두 CSO가 적용되면서 전면에 모두 매끈하게, 전후면 모두 매끈하게 처리가 됐죠. 리시브가 없이 됐지만 지금 V50 신큐 같은 경우는 CSO 사운드가 적용되지 않아서 전면에 보면 여기 위에 리시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고 그 외에는 두 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고 있고 사운드 쪽이 서로 다르지만 물론 쿼드 DAC는 V50도 적용을 받습니다. CSO 사운드가 지금 V50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전작인 V40하고 비교를 해보면 V40은 무광, 이쪽은 유광. 단점은 이게 유광인 V50이 지문이 잘 묻고 좀 확실히 잘 보인다는 거죠. 유광의 제일 큰 단점인데 이게 블랙이라 그런지 지문이 더 잘 보입니다. 지문 인식 센서가 후면에 있고 나란히 3개의 카메라는 망원, 광각, 초광각, 그리고 플래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되겠지만 여기 카메라가 카톡티가 있었죠. V40도 카톡티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 후면에. 그리고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액세서리로 나온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잠시 보여드리면 듀얼 스크린에도 아래쪽에 보면 여기 접점에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이게 플립 케이스 겸 듀얼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끼워서 맞추면 듀얼 스크린 켜기가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이렇게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은 이렇게 화면 중앙에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전환, 화면 보내기, 화면 가져오기, 메인 스크린 절전, 듀얼 스크린 끄기라고 있는데 듀얼 스크린 끄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다시 눌러서 듀얼 스크린 켜기를 해주면 듀얼 스크린으로 처음 봤었던 앱이 실행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듀얼 스크린에서 이렇게 게임 런처를 실행해보면 LG 게임 패드가 있습니다. 자, LG 게임 패드가 모든 게임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넷마블사의 4종의 게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패드도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4종의 게임이 있고, 지금 리니지 M 보면 게임 패드를 지원하는 게 리니지 2 레볼루션, 메플 스토리 M, 그리고 리니지 M,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게임 패드가 지원하는 것은 점점 더 확대를 해 나갈 거라고 LG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틀그라운드를 지원해주면 정말 화면을 안 가리고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배틀그라운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듀얼 스크린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사용해보면서 잠깐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 일단 듀얼 스크린을 부착하게 되면 휴대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고 조작성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두께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펴고 뭔가를 입력할 때, 키보드를 꺼내서 입력할 때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손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 키보드를 풀 때 손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면서, 또 이건 제 블로그인데, 웹페이지를 보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할 때는 또 의외로 또 편합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해야 될까, 장점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듀얼 스크린은. 사실 이걸 좀 더 가볍고 두께를 줄일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듀얼 스크린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일단 많이 늘어나고 꽤 무겁습니다. 무겁고 두꺼워진다. 그리고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해서 경첩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첩이. 어떤 경우에 편했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뭔가를 보고 가다가 사실 지도를 보고 뭔가를 찾을 때 웹페이지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꽤 편했고, 또 이쪽에는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이쪽에는 뭐 유튜브나 이렇게 유튜브를 띄워놓고 볼 때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용으로는, 이게 저도 아직 지금 잠깐 써보고 있는 중이라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가끔 트위치로 게임 방송을 보는데, 이렇게 트위치를 켜놓고 화면 보내기를 누르면 이쪽으로 트위치 방송이 들어갑니다. 트위치 방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트위치 방송을 보면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되는데, 게임을 하다가 요걸 누르면 이게 방송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게 동시에 안 되는 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트위치가 일단은 게임 방송 화면을 벗어나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끄고 다시 시작하면 트위치가 되는데, 이게 동시에 아마 된다면 정말 채팅하면서 게임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듀얼 스크린은 사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애매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걸 게임용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제가 잠깐 써보니까 뭐 웹페이지를 2개 띄워놓고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화면을 보내고, 사실 여기 또 구글을 띄워놓고 이렇게 블로그를 보든가, 이런 여러가지 용도로 일단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잠깐 사용해본 지금 느낌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람마다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게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듀얼 스크린 자체를 호환되는 앱이 좀 적다는 점. 그냥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듀얼 스크린이 좀 지원되는 게임이 많다면 아무래도 그 활용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만 빼면 아이디어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게 듀얼 스크린 가격이 21만 9천 원인데, 이거 5월달까지인가? 5월 말까지 구매 고객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지금 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듀얼 스크린은. 이 케이스를 조금만 더 작게 만들고 슬림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게 가장 제가 지금 잠깐 사용해본 느낌으로는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좀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활용성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LG V50 신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외형을 보여드리고 듀얼 스크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좀 더 사용해보고 V50 신큐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